어머니, 똑바로 들으세요. 우리는 더 못 버텨요. 어머니는 짐이에요. 오늘 당장 요양원 들어가세요. 어머니는 저희 가족한테 방해만 되세요. 우리 인생은 어머니 때문에 멈췄다고요? 제 이름은 윤말순. 78살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혼자 살며 제 손으로 밥을 하고 제 발로 걷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며느리 손에 이끌려 요양원 상담을 보러 왔습니다. 원장님 앞에서 며느리는 말끝마다 제 나이를 박아 넣었습니다. 자주 깜빡거리고 밤마다 소리를 내고 주변에 피해를 준다며 가능한 한 빨리 맡기자고 했죠.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등을 곧게 펴고 말을 아꼈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해야 할 때는 단 한 번, 정확히 말하면 충분하다는 것도요. 아마 며느리는 모를 겁니다. 이 건물의 복도와 문, 규정과 절차, 이곳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오래 지켜봐 왔는지, 누가 누구에게 예의를 배우게 될지, 오늘 이 방의 공기가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는 쪽은 늘 무례한 쪽이니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몇몇 사람이 고개를 숙였는지, 무엇이 진짜 효인지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들으시며 조금이라도 속이 시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아침 햇빛이 식탁 모서리를 얇게 훑었다. 미역국 김이 한 번 올라왔다가 가라앉았다. 윤말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다. 서연이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다. 오늘 오전에 요양원 상담 갑니다. 어머니 혼자 지내는 건 이제 무리예요. 물이라는 말이 그릇 바닥처럼 차갑게 와 닿았다. 말수는 물을 한 모금 삼켰다. 손수건으로 손등의 물기를 닦았다. 나는 아직 내장을 보고 밥을 하고 시간을 지킨다.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버스에서 2번 넘어지셨죠? 가스도 켜두셨고요. 이쯤에서 눈치껏 물러나야죠. 요즘 세상 빨라요. 벽식의 초침이 소리를 잊은 듯 움직였다. 말수는 시선을 들어 며느리를 보았다. 표정은 단단했고 여유는 없었다. 나는 괜찮다. 아직 정신은 말짱하다. 그녀는 짧게 덧붙였다. 괜찮은 건 어머니 생각이죠. 주변은 아니에요. 위층에서 민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처리하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세요. 현관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다. 셔츠 깃이 구겨져 있었다. 그는 상황을 훑어보고 목을 한번 만졌다. 무슨 일인데? 낮은 목소리였다. 오늘 자리 났대요. 지금 가면 바로 됩니다. 당신은 회사 가요. 나는 효율적으로 끝낼 거예요. 효율이라는 말이 식탁 위를 얇게 긁었다. 말수는 아들의 눈에서 피곤 다음으로 미안함을 보았다. 그 미안함이 작아서 더 또렷했다. 이건 조금만 천천히 하자. 진우가 말했다. 천천히 하다가 더 큰일 납니다. 이미 사고 여러 번 냈어요. 서연의 어조는 정답처럼 분명했다. 그날은 물 끓는 소리에 생각이 잠깐 멀어졌을 뿐이다. 곧바로 껐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며느리의 문장 안에서는 작은 실수가 곧 재난이 되었다. 나는 앞으로 더 조심하마. 말순이 말했다. 조심으로 끝낼 단계가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다 함께 갈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짐을 내려놔야 하죠. 오늘이 그날이에요. 짐. 그 한 글자가 가슴에 깊게 박혔다.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작은 장롱을 열었다. 손수건 몇 장. 빛바랜 스웨터 하나. 낡았지만 편한 신발 한 켤레. 가방에 차분히 넣었다. 서랍 모서리에서 봉투 하나가 따라 나왔다. 오래된 이름과 날짜. 그녀는 잠깐 멈췄다가 봉투를 접어 다시 넣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현관 거울 앞에서 신발끈을 묶었다. 손놀림은 느리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허리는 자연스럽게 곧았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세 사람이 섰다. 서연은 화면을 보며 말했다. 오늘은 제가 설명합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괜히 말 늘리면 오해만 생겨요. 거울 속에서 말순의 눈이 아주 짧게 웃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 미소는 스스로를 다잡는 표시였다. 택시 문이 닫혔다. 도시의 빛이 어둡고 밝게 차창을 스쳤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작게 떨렸다. 말수는 등에 기대고 호흡을 고르게 했다.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었다. 규칙은 사람을 지탱한다. 그녀는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오늘은 상담이다. 말할 건 그 다음이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문장을 세웠다. 요양원 현관이 보였다. 유리 자동문이 열리며 서늘한 공기가 흘렀다. 소독약 냄새가 아주 얇게 지나갔다. 접수대 뒤 액자들이 반짝였다. 후원자 명패가 한 줄씩 빛을 받았다. 의계원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누군가의 젊은 얼굴들, 희미한 리본. 말순의 시선이 거기서 한 번 멈췄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앞으로 갔다. 멈춤은 짧았고 의미는 깊었다. 접수 직원이 인사를 건넸다. 예약자 성함을 확인하겠습니다. 서연이 빠르게 답했다. 보호자는 서연, 대상자는 윤말순. 치매 초기 의심이고 야간 이상행동이 잦습니다. 가능하면 단기 적응 후 장기 전환을 원합니다. 직원의 펜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진우가 말끝을 추슬렀다. 그 정도는 아니고 어머니는 바로 조치하시고. 서연이 옆구리를 가볍게 눌렀다. 설명은 내가 해. 상담실로 이동하는 복도가 길게 이어졌다. 바닥 타일의 줄이 반듯했다. 창가 화분의 잎이 빛을 머금고 있었다. 말수는 발끝으로 줄을 따라 걸었다. 작은 질서를 지키면 마음이 덜 흔들린다. 상담실 문이 닫혔다. 원장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차분한 목소리였다. 먼저 생활 기능과 인지를 보겠습니다. 간단한 검사입니다. 서연이 파일을 펼쳤다. 가스 위험, 소음 민원, 야간 이상행동. 단어들이 가지런히 놓였다. 근거는 흐릿했고 어조는 단정했다. 원장이 말순을 보았다. 약은 언제 드세요? 오전 8시, 저녁 9시. 누가 알려주나요? 알람과 메모. 밤에 깨면요. 시계를 보고 다시 잔다. 서연이 억지 미소를 만들었다. 오늘만 또렷하신 거예요. 평소엔 많이 달라요. 이웃들도 지칩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활력 징후를 측정했다. 수치는 안정적으로 찍혔다. 간호사의 눈썹이 잠깐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기억 검사가 이어졌다. 사물 그림 맞히기. 새 단어 암기. 오늘 날짜와 요일. 말수는 천천히 그러나 틀리지 않았다. 원장이 메모를 덮었다. 가족 스트레스 평가도 함께 하겠습니다. 보호자 교육과 휴식제도 안내드릴게요. 서연의 미소가 얇게 갈라졌다. 그런 건 나중이에요. 지금은 입소가 먼저예요. 모두가 편하려면 빨리 결정해야 해요. 말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시선은 낮지도 높지도 않았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단 방문 돌봄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낮 시간 프로그램도 있고. 서연이 말을 잘랐다. 그건 시간만 끄는 거예요.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 방이 비었다고 들었어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입소는 마지막입니다. 당사자 동의가 먼저고 제가 서비스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는 사람에게 맞추는 겁니다. 서연의 눈이 차갑게 흔들렸다. 어머니는 판단력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예요. 제가 사인할 겁니다. 판단력 부족은 추정이 아닙니다. 진단과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장의 말은 짧지만 분명했다. 정적이 짧게 흘렀다. 말수는 등을 조금 더 깊이 기대었다. 침묵이 말을 이기는 순간이었다. 복도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관리자 배지를 단 여성이 얼굴을 비쳤다. 회의실 예약이 필요하시죠? 그녀는 일정표를 들고 들어왔다. 서연이 재빨리 말했다. 가족 회의까지 오늘 한 번에 진행해요. 시간을 줄여야 해요.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부 메신저에 신속이라고 적었다.
그의 펜 끝이 잠깐 멈추었다가 움직였다. 말순의 시선이 벽의 액자를 스쳤다. 후원자 명패. 작은 글자들. 초기 기부자라는 문구. 빛에 닿은 금빛 테두리.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숨을 고르고 손가방 끈을 고쳐 잡았다. 움직임은 조용했고 의지는 단단했다. 상담이 끝나고 복도에 서자 낮 햇빛이 길게 뻗었다. 의자에 앉은 입소 어르신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침끝이 천위에서 반짝였다. 옆에서 직원이 책장을 천천히 넘겼다. 서연은 접수대에 다시 다가갔다. 임시 입소라도 오늘 처리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직원이 안내문을 건넸다. 동의와 평가와 대기 순서. 모든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문장은 정돈되어 있었다. 진우는 그 종이를 말았다가 펴며 한숨을 쉬었다. 말수는 그 옆에서 발끝을 타일줄에 맞추어 놓았다. 작은 질서를 붙잡으면 마음이 덜 흔들린다. 문득 접수대 뒤편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직원 둘이 명단의 한 줄을 손끝으로 짚었다. 어디선가 전화기가 짧게 진동했다. 누군가가 고개를 들었다. 서연은 눈치채지 못했다. 이미 모든 것이 자신이 정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믿었다. 진우는 어렴풋이 무언가를 느꼈다. 그러나 말하지 못했다. 말수는 눈빛을 한 번만 돌렸다가 다시 앞으로 걸었다. 걸음은 단정했고 속도는 일정했다. 문지방을 넘기며 그녀는 생각했다. 서두르는 쪽은 늘 무례한 쪽이었다. 오늘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문장이 닫혔다. 나는 오늘도 내 걸음으로 간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접수대 앞에 줄이 짧게 늘어서 있었다. 유리 천장에 햇빛이 번졌다가 사라졌다. 서연이 먼저 앞으로 나갔다. 보호자 서연입니다. 대상자는 윤말순. 기억이 자주 끊기고 밤마다 소리를 냅니다. 가능하면 단기 적응 후 장기 전환으로요. 직원의 펜촉이 잠깐 멈췄다. 진우가 말끝을 추슬렀다. 그 정도는 아니고 어머니는 바로 조치하시고. 서연이 옆구리를 톡 눌렀다. 설명은 제가 합니다.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숨은 일정했고 눈빛은 낮지도 높지도 않았다. 복도를 따라 상담실로 이동했다. 벽에는 개원 사진과 감사패가 가지런했다. 후원자 명패가 작은 금빛으로 반짝였다. 말순의 시선이 한 번 스쳤다가 곧 앞으로 돌아왔다. 문이 닫히고 원장이 들어왔다. 차분한 인사. 물컵 2개가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먼저 생활 기능과 인지부터 보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서연이 파일을 펼쳤다. 가스 위험, 소음 민원, 야간 이상행동. 단어가 줄을 섰다. 근거 서류가 있으실까요? 원장이 조용히 물었다. 증빙은 모아오는 중입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일단 임시라도 오늘 맡기고 싶어요. 원장은 고개를 기울였다. 당사자 동의가 먼저입니다. 입소는 마지막 선택이고요. 제가 서비스부터 검토하시죠. 서연의 미소가 얇게 갈라졌다. 어머니는 판단력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입니다. 제가 사인할 겁니다. 그 판단은 진단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설득이 우선이에요. 간호사가 들어와 활력 징후를 쟀다. 수치가 안정적으로 찍혔다. 간호사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기억 검사가 이어졌다. 새 단어 암기. 간단한 계산. 오늘 날짜와 요일. 말수는 천천히 그러나 틀리지 않았다. 서연이 웃음을 어색하게 붙였다. 오늘만 유난히 또렷하시네요. 평소엔 많이 다릅니다. 이웃들도 지칩니다. 원장은 가족 돌봄 스트레스 평가지를 건넸다. 보호자 교육과 휴식 제도도 안내하겠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분담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서연은 종이를 밀어냈다. 좋은 제도죠. 하지만 우리 집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방이 빈다들었어요. 체험 입소부터 해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절차는 사람에게 맞추는 겁니다. 사람을 절차에 꿰맞추지 않습니다. 복도에서 노크 소리가 짧게 났다.
관리자 배지를 단 여성이 얼굴을 비쳤다. 회의실 예약 도와드릴까요? 서연이 재빨리 말했다. 가족 회의까지 오늘 한 번에 진행해 주세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관리자는 태블릿을 열어 일정을 잡았다. 화면 구석에 신속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의 펜 끝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사회복지사가 회의실로 자리를 옮기자고 했다. 가족 간 역할을 정리하자고 덧붙였다. 서연이 앞장섰다. 진우는 뒤에서 숨을 고른 채 따라왔다. 말수는 발끝을 타일줄에 맞추며 걸었다. 회의실 테이블이 길게 놓여 있었다. 스피커폰이 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화면이 켜지고 첫째와 둘째 부부가 접속했다. 사회복지사가 목적을 정리했다. 지원 방안, 역할 분담, 당사자 의사 확인. 서연이 손을 들었다. 제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소음으로 민원 직전이고요. 가스 위험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제가 쓰러지면 다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가 화면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형편이 빠듯해서 직접 돌보기 어렵다. 둘째가 덧붙였다. 출장이 잦아 상시 돌봄은 불가하다. 사회복지사가 말순을 보았다. 어르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순은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아직 내 집에서 지낼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하면 낮 시간 프로그램부터 시작하자. 방문 돌봄도 좋다. 안전 보조 장비는 바로 설치하겠다. 둘째 며느리가 화면 밖에서 한숨을 뱉었다. 고집이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더 늦으면 큰일 나요. 간호사가 낙상 위험 체크리스트를 펼쳤다. 욕실 미끄럼 방지, 가스 차단기, 현관 센서 등 칸칸이 체크가 들어갔다. 말수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버튼이 작은 옷은 시간이 걸리지만 스스로 입는다. 타이머와 끓임 센서를 쓰겠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를 붙이겠다. 서연이 말을 잘랐다. 자기 진술은 믿기 어렵습니다. 현실은 더 심각해요. 그러니 오늘 임시라도. 원장은 요약했다. 입소는 보류. 제가 서비스 우선. 가정 방문 평가. 가족 분담표 제작성. 그리고 동의가 먼저.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이름만 바꿔 합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 하루. 실은 입소로. 이곳도 시스템 아시잖아요. 사회복지사의 펜촉이 멈췄다. 정서적 압박은 금지됩니다. 용어를 바꿔 강행하는 것도요. 진우가 조심스레 끼어들었다. 일단 방문 돌봄부터 해보자. 내가 요일을 나눌게. 첫째와 둘째가 화면에서 동시에 시계를 봤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이 기회예요. 대기 길어요. 놓치면 한 달입니다. 그때 접수대에서 온 작은 쪽지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관리자가 원장 앞에 놓았다. 원장의 눈이 쪽지를 한 번 읽고 덮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밀어붙였다. 어머니는 상황을 이해 못하세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원장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책임은 권한을 부르지만 권한은 동의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를 내며 뒤로 밀렸다. 서연은 회의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다. 민원, 가스, 이웃. 단어들이 빠르게 흘렀다.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다. 사회복지사가 분담표를 다시 펼쳤다. 첫째 주 수요일, 둘째 주 토요일, 막내 평일 저녁. 칸이 채워졌다가 비었다가 다시 채워졌다. 말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길이 창가 국화를 스쳤다. 꽃잎 끝에 빛이 얇게 걸렸다. 진우가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테이블 아래로 가라앉았다. 문이 열리고 관리자가 다시 들어왔다. 이번엔 아주 얇은 서류를 들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원장에게 건넸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했다. 서연이 돌아왔다. 표정은 더 단단해졌다. 그녀는 펜을 꺼냈다. 임시 보호자 동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려 했다.
원장이 손바닥을 들어막았다. 불가합니다. 이 방에서 강압은 어떤 형식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적. 길지 않았지만 선명했다. 서연은 깊게 한숨을 쉬었다. 시간을 끄는 건 여기네요. 우리는 더 못 버텨요. 책임지세요. 원장은 짧게 답했다. 책임은 예의와 함께 갑니다. 예의는 급할수록 필요합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문이 열리고 복도에 소음이 한 겹 들어왔다. 식판 카트가 천천히 지나갔다. 바느질하는 어르신의 손끝이 반짝였다. 서연은 접수대에서 대기표를 다시 뽑았다. 종이를 구겼다가 폈다. 번호 위로 하얀 주름이 생겼다. 진우가 그 손을 한번 잡으려다 멈췄다. 직원 둘이 낮게 속삭였다. 명단의 한 줄을 손끝으로 짚었다. 전화기가 짧게 진동했다. 어디선가 시선이 모였다 흩어졌다. 말수는 그 모든 위로 흐르는 공기의 결을 느꼈다. 발끝은 여전히 타일줄을 따라 있었다. 숨은 규칙적으로 오갔다. 문턱을 넘기 직전 그녀는 아주 잠깐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앞으로 걸었다. 그때 누군가 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오전 회의가 끝나자 복도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다. 접수대 화면에 대기 순번이 천천히 넘어갔다. 서연은 번호표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점심 전까지 처리하고 싶어요. 서연이 말했다. 직원은 정중히 미소 지었다. 규정상 순서대로만 가능합니다. 원장은 팀 회의에 들어갔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자료를 들고 따라갔다. 문이 닫히며 유리창에 빛이 얇게 번졌다. 말수는 복도 의자에 앉았다. 허리를 세우고 발끝을 바닥줄에 맞췄다. 한쪽 끝에서 라디오가 아주 작게 흘렀다. 서연은 다른 직원에게 다가갔다. 체험 프로그램으로 바꾸면 한 칸 빨라지죠. 표현만 다르게 하면 되잖아요. 직원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표현을 바꾸는 건 절차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대기 구역 벽에 액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초창기 행사 사진, 후원자 명패, 금빛 테두리에 작은 글자, 초기 기부자. 말순의 눈이 한 번 스쳤다가 돌아왔다. 진우가 물종이를 건넸다. 어머니, 물 조금 드세요. 말순은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숨이 일정하면 마음도 버틴다.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명찰을 내밀었다. 방문 기록을 위해 착용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먼저 받아 어머니 가슴께에 달아주었다. 바늘이 살에 닿지 않게 조심해요. 말순이 낮게 웃었다. 살은 아직 단단하다. 복도 끝에서 카트가 지나갔다.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가 멀어졌다. 문 하나가 열렸다 닫혔다. 정갈한 리듬. 서연은 휴대폰을 열어 사진 폴더를 뒤졌다. 가스밸브 사진. 관리사무소 안내장. 메모의 단어들이 화면을 채웠다. 증빙으로 충분하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직원은 차분히 답했다. 원본과 공식 서류가 필요합니다. 캡처와 메모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우리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사실 확인이 일입니다.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하는 일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원장이 나와 접수대 쪽으로 걸었다. 관리자 배지를 단 여성이 곁에 있었다. 둘이 낮게 몇 마디를 주고받았다. 관리자의 손에 얇은 파일이 들려 있었다. 서연이 바로 다가갔다. 지금 빈 방 있다면서요. 오늘까지만 임시로라도. 원장이 고개를 들었다. 빈방 여부보다 동의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상태가 우선입니다.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원장과 눈이 마주쳤다. 말수는 차분히 말했다. 낮에 도움을 받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집으로 갑니다. 필요하면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가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책임은 제가 집니다. 원장이 잠시 침묵했다. 책임은 권한을 부르지만 권한은 동의에서 납니다. 그가 한 글자씩 끊어 말했다. 사회복지사가 분담표 초안을 들고 왔다. 첫째와 둘째의 요일 칸이 비어 있었다.
화면 속 가족 채팅방이 조용히 울렸다. 형편상 어렵다, 출장이 잦다, 아이 학원이 있다. 핑계는 다양했고 모양은 비슷했다. 진우가 손을 들었다. 제가 평일 저녁을 맡겠습니다. 주말은 돌아가며 하시죠. 첫째와 둘째가 문자를 읽고도 답을 미뤘다. 서연이 대신 결론을 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요양원이 최선이에요. 사회복지사가 고개를 저었다. 현실은 분담으로 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에서 강요는 합의가 아닙니다. 합의 없는 빠름은 폭력입니다. 공기가 잠깐 서늘해졌다. 서연이 웃음을 지우고 말했다. 그럼 증빙만 더 가져오면 되죠. 내일 오전에 다시 올게요. 원장이 대답했다. 방문 평가와 제가 서비스 신청부터 진행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다시 확인했다. 직원 둘이 명단을 가리켰다. 손끝이 어느 줄 위에서 멈췄다. 관리자가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휴대폰을 들었다. 숫자 몇 개가 눌렸다. 짧은 통화. 작은 끄덕임. 서연은 의자를 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못하면 한 달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녀는 출구 쪽으로 먼저 걸었다. 진우가 어머니 옆에 섰다. 천천히 가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걸음은 단정했고 속도는 흔들리지 않았다. 유리문 앞에서 관리자가 다가왔다. 잠시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내일 오전 짧은 미팅이 하나 열릴 예정입니다. 가족분들 모두 참석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미팅이죠? 관리자는 미소만 남겼다. 내부 정기 안내입니다. 시간은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한 겹 들어왔다. 가을 냄새가 얇게 스쳤다. 말수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햇빛이 손등에 얹혔다. 주름 사이사이에 금빛이 앉았다. 밖으로 나오자 서연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말은 빨랐고 단어는 차가웠다. 민원, 가스, 이웃, 다음 단계. 진우는 뒤에서 한 발 물러섰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말수는 하늘을 짧게 올려다봤다. 구름이 옅었다. 바람이 일정했다. 그날 저녁 가족 채팅방이 다시 울렸다. 링크와 캡처가 쏟아졌다. 한 장의 이미지가 유난히 오래 머물렀다. 명단 사진, 초기 기부자, 이니셜 몇 글자. 진우는 그 사진을 본 뒤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서연은 마지막 문장을 남겼다. 내일 오전 끝냅시다. 점 하나까지 단단한 문장. 말수는 창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문틀에 나뭇결을 쓸었다. 나무는 오래 버티면 더 단단해진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불을 끄고 앉아 마음속으로 문장을 하나 올렸다. 내가 내 삶을 설명할 시간은 내가 정한다. 그 문장은 밤이 깊어져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움직임이 동시에 시작됐다. 어디선가 기록이 정리되었고, 어디선가 일정이 바뀌었고, 어디선가 한 통의 메일이 발송되었다. 겉으론 조용했고 속은 달라졌다. 내일 모든 게 바뀔 줄 아무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 로비 공기가 어제보다 한 겹 더 서늘했다. 유리 천장에 흰빛이 번졌다가 사라졌다. 접수대 옆 의자에 가족들이 모였다. 서연은 파일을 꺼내 첫 장을 넘겼다. 표지는 깔끔했고 어조는 이미 결론이었다. 오늘 정리합니다. 임시든 정식이든 들어가십니다. 그녀는 짧고 강하게 못을 박았다. 직원이 안내문을 건넸다. 동의가 먼저입니다. 평가와 대기 순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말끝마다 예의가 있었고 규정은 움직이지 않았다. 서연이 웃음을 지웠다. 절차 얘기 그만하시죠. 돈은 제가 냅니다. 책임도 제가 집니다. 그러니 받아주세요. 원장이 나와 자리를 잡았다. 목소리는 낮고 단어는 분명했다. 책임과 권한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이동도 없습니다. 그의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여백이 단단했다.
말수는 의자에 앉아 손가방 끈을 고쳐 잡았다. 손등의 주름이 얇게 빛났다. 호흡은 일정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첫째가 급히 도착해 서둘러 인사했다. 둘째는 영상으로 접속했다. 화면 안 얼굴들이 4칸으로 나뉘었다. 모두가 바쁘다고 말했다. 그래서 오늘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사가 분담표를 다시 펼쳤다. 평일 저녁, 주말 오전, 병원 동행, 장보기. 칸들이 비어 있었다. 펜촉이 빈칸 위에서 잠깐 머뭇거렸다. 서연은 펜 끝으로 빈칸을 꾹 눌렀다. 현실은 못합니다. 그러니 시설이 답입니다. 말수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오늘 집에 간다. 낮 도움부터 받겠다. 그 말은 흔들리지 않았다. 진우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어머니, 상황 파악 좀 하세요. 여기서 지내세요. 집은 이제 끝났어요. 남편도 애들도 다 지쳤습니다. 단어마다 나이가 찍혀 나왔다. 원장이 고개를 들었다. 정서적 압박은 금지입니다. 계속되면 절차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는 기록지를 살짝 뒤집어 같은 문장을 밑줄 쳤다. 둘째가 화면에서 말을 보탰다. 어머니, 잠깐만 들어가 계시자고요. 요즘 시설 좋대요. 호텔 같대요. 농담처럼 보였지만 빛이 없었다. 서연이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임시 보호자 동의서 사본이었다. 제 이름으로 처리하세요. 오늘만이라도. 종이 끝이 손가락에서 바스락 소리를 냈다. 원장은 사본을 한 번 보고 그대로 접었다. 사본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의사소견, 당사자 동의, 안전조치. 셋이 함께여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비면 우리는 멈춥니다. 로비 끝에서 직원 둘이 눈을 맞췄다. 한 명이 전화기를 들었다. 숫자 몇 개가 눌렸다. 짧은 끄덕임 하나. 공기가 보이지 않게 이동했다. 말수는 등을 펴고 앉아 있었다. 허리는 곧고 손은 무릎 위에서 조용했다. 눈앞에 난 화분잎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빛이 그 위에서 얇게 흔들렸다. 첫째는 시계를 보며 말을 돌렸다. 시간 없으니 오늘만. 둘째는 화면에서 노트북 뚜껑을 반쯤 덮었다. 곧 회의라며 통화를 줄였다. 책임의 말보다 일정의 말이 길었다. 사회복지사가 다시 분담표를 가리켰다. 첫째 주 수요일, 둘째 주 토요일, 막내 평일 저녁.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돌봄은 분절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말이 끝나자 칸 안에 하얀 여백이 조금 줄었다. 서연은 펜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좋은 말이죠. 하지만 지칩니다. 결국 다 제 몫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끝내려는 겁니다. 원장이 서류철을 덮었다. 오늘 절차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가정 방문 평가와 제가 서비스 신청입니다. 이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문처럼 닫혔다. 서연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리고 더 세게 밀어붙였다. 빈방 있다고 들었습니다. 돈 2배를 내겠습니다. 오늘만이라도 그냥 두세요. 관리만 잘해주면 돼요. 식사, 약 씻기기. 필요한 건 그 정도입니다. 로비 공기가 한순간 얼었다. 직원 한 명이 눈을 내리깔았다. 다른 직원이 메모에 선을 하나 그었다. 금지어가 기록에 남는 순간이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말을 낮추자. 어머니 앞이다. 그의 목소리는 얇지만 분명했다. 서연이 그 말을 잘랐다. 당신은 빠져. 내가 처리할게. 한 가정의 대화가 공공의 공간에 날것으로 놓였다. 원장이 손바닥을 들어 보였다. 잠시 쉬겠습니다. 과열되면 안 됩니다. 규정도 사람도. 그의 손바닥은 멈춤 신호처럼 고요했다. 그때 접수대 뒤편에서 컴퓨터 화면이 바뀌었다. 명단이 떴다. 초기 기부자. 작은 글자들이 금빛으로 흔들렸다. 직원 한 명이 화면을 가리켰다. 관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원장의 눈길이 그 화면을 스쳐 지나갔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펜이 멈췄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켰다. 화면 상단에 빨간 점이 떴다.
그녀는 또박또박 말했다. 여기서 거절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여기서 집니다. 말은 차갑고 문장은 단정했다. 사회복지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녹음은 자유입니다. 다만 강요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지금처럼 특정 표현을 반복하면 정서적 학대 항목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항은 정확했다. 첫째가 화면 너머에서 속삭였다. 그만해. 지금 분위기 이상해. 둘째가 낮게 툭 던졌다. 애들 학교 앞이라 통화 끊어야 해. 나중에 얘기해. 화면이 꺼졌다. 현실의 도움은 자주 화면 밖으로 빠져나갔다. 로비 중앙의 시계가 한 칸 움직였다. 해가 더 높아졌다. 유리 바닥에 빛이 넓게 번졌다. 말수는 그 빛을 잠깐 보고 눈을 내렸다. 고요가 가벼운 담요처럼 어깨를 덮었다. 서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머니, 잠깐 화장실 다녀오세요. 그 사이에 처리할게요. 그녀는 말순의 팔을 잡아 끌었다. 말순이 팔을 빼며 단호히 말했다. 나는 여기 앉아 있겠다. 아무 데도 안 간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이 단단했다. 직원 둘이 동시에 다가왔다. 어르신, 불편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떼어놓는 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두 문장은 안전과 존엄의 선을 그었다.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정말 답답하네요. 나이 든 분은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보호자가 있는 거잖아요. 말은 짧았지만 편견은 길었다. 원장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나이와 결정 능력은 다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차별로 기록됩니다. 여기서 멈추시죠. 멈춤은 경고이자 기회였다. 정적이 길었다. 진우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어깨가 한 번 내려앉았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작게 떨렸다. 그 떨림을 그는 여전히 숨겼다. 관리자 배지를 단 여성이 다가왔다. 회의실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짧은 안내가 끝나자 그녀가 아주 가볍게 덧붙였다. 조금 전 발언은 모두 상담 기록에 남습니다. 필요시 외부 기관과 공유됩니다. 문장은 부드러웠고 뜻은 명확했다. 서연의 얼굴에 얇은 금이 갔다. 그녀는 휴대폰을 더 꽉 쥐었다. 녹음 버튼이 빨갛게 반짝였다. 말끝이 더 거칠어지려던 순간이었다. 말수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등을 더 곧게 세우고 숨을 길게 들이켰다. 그녀는 누구의 말에도 끼어들지 않았다. 말을 아낄수록 말의 자리가 선명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 로비 한쪽에서 카트가 지나갔다.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가 멀어졌다. 바느질하던 어르신 손끝이 천 위에서 반짝였다. 작은 일상들이 큰 소란을 묵묵히 지나갔다. 접수대에서 이름 확인이 다시 이루어졌다. 직원 둘이 명단을 손끝으로 짚었다. 한 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관리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다. 짧은 진동, 짧은 숨. 공기가 바뀌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조금씩 알았다. 원장이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짧은 회의가 있겠습니다. 가족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관리자를 따라 안쪽 회의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며 투명한 진공이 만들어졌다. 서연은 의자를 뒤로 밀었다. 바닥이 가볍게 긁혔다. 그녀는 진우에게 낮게 말했다. 오늘 못하면 한 달이야. 기억해.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덫처럼 놓였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손가방 끈을 한 번 고쳐 잡아주었다. 그 동작이 짧고 조심스러웠다. 말수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다리가 하나 놓였다. 로비의 시계가 또 한 칸 움직였다. 분침이 10일을 넘어갔다.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사람들 발소리가 조금 빨라졌다. 그러나 이 자리만은 여전히 느렸다. 문이 열리고 원장이 다시 나왔다. 표정은 평온했고 목소리는 더 또렷했다. 가족분들 잠시 안내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함께 들으시죠. 그는 손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모두를 바라봤다. 서연이 먼저 나섰다. 안내 말고 결정 주세요.
그녀는 짧게 그리고 단단하게 말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정은 순서의 끝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순서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관리자가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다가왔다. 봉투는 얇았고 내용은 무거웠다. 관리자가 봉투를 원장에게 건넸다. 원장은 봉투를 받았다. 봉투의 가장자리가 잠깐 빛났다. 그 빛은 누구에게도 설명되지 않았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휴대폰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다. 빨간 점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증거를 쥔 사람처럼 화면을 세웠다. 말수는 손가방을 무릎 위로 올렸다. 손바닥을 가볍게 얹었다. 그 자세는 마치 사인을 하려는 사람 같기도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는 사람 같기도 했다. 직원 한 명이 물컵을 새로 가져왔다. 맑은 물이 유리벽을 타고 내려갔다. 그 물만큼 말들이 투명하면 좋을 텐데 오늘의 말은 너무 많은 그림자를 달고 있었다. 원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당사자 의사 존중. 제가 서비스 우선. 가정 방문 평가 실시. 강압 중단. 네 줄의 원칙이 다시 한번 로비의 공기를 정리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여기서 끝입니다. 당신들이 책임지세요. 그녀의 말이 바닥에 날카롭게 떨어졌다. 그때였다. 접수대 뒤편에서 알림음 하나가 짧게 울렸다. 직원 둘이 동시에 화면을 바라봤다. 관리자가 그 화면을 확인한 뒤 눈을 들었다. 원장에게 아주 작은 손짓을 했다. 눈빛 하나가 왔다 갔다 했다. 서연은 그 교환을 보지 못했다. 진우는 반쯤 보았고 이해하지 못했다. 말수는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숨을 한 번 더 고르게 들이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리문 쪽에서 낮고 선명한 벨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서연의 손이 주머니로 들어갔다. 진우의 눈이 커졌다. 직원 한 명이 접수대 위 전화를 내려다봤다. 공기가 한 칸 더 조여들었다. 그리고 한 줄의 시간처럼 짧고 또렷한 장면이 떨어졌다. 서연의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다. 알림창 위에 이름 없는 번호가 떴다. 방금 전까지 단단하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손끝이 화면 위에서 잠깐 머뭇거렸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휴대전화 진동이 짧게 울렸다. 서연이 화면을 봤다. 이름 없는 번호. 그녀는 곧장 받았다. 네, 보호자입니다. 네, 지금 로비예요. 말끝이 바빠졌다. 상대의 말이 이어졌다. 서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긴 했지만 그 알겠다는 말에는 이해가 없었다. 전화를 끊자 관리자가 다가왔다. 잠시만요. 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작은 방에 들어서자 의자가 반원으로 놓여 있었다. 원장과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자리했다. 관리자는 문 옆에 섰다. 먼저 어르신 의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원장이 말했다. 나직했지만 마침표가 또렷했다. 말수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오늘 집에 간다. 낮 도움은 검토하겠다. 문장마다 숨이 흔들리지 않았다. 서연이 끼어들었다. 지금 감정이 섞여서 그래요. 판단은 나중에 다시 물으셔야 해요. 그녀의 말은 단단했고 조바심이 묻어 있었다. 사회복지사가 메모를 넘겼다. 감정과 판단은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의 펜이 종이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때 관리자에게 메시지가 도착했다. 휴대전화가 아주 짧게 떨렸다. 관리자가 화면을 보고 눈빛을 정리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확인을 위해 몇 가지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오래된 명단 몇 건이 열람되었다는 뜻이었다. 서연이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기록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질문은 정면으로 뻗었다. 원장이 손바닥을 들어보였다. 잘못을 가리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는 선을 분명히 그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어젯밤 접수 기록에 몇 가지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민원, 가스, 이상행동. 증빙이 서로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우리를 의심하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다. 사회복지사가 바로 받았다. 사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표현을 조심해달라고 요청드립니다. 회의실 공기가 얇게 식었다. 진우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동자가 테이블 가장자리에서 멈췄다. 관리자가 작은 종이를 내밀었다. 내일 오전 짧은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참석해 주세요. 내용은 오늘 중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보았다. 왜 이렇게 절차가 많죠? 왜 이렇게 우리를 붙잡죠? 왜 이렇게 어머니 쪽만 자꾸 묻죠? 원장의 눈길이 짧게 움직였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정 방문 평가와 제가 서비스 신청을 선행합니다. 그리고 내일 미팅에서 최종 방향을 조정합니다. 회의실을 나서자 복도가 밝았다. 정오의 빛이 빈틈없이 깔렸다. 사람들이 오갔고 리듬은 정돈되어 있었다. 접수대 뒤쪽에서 직원 둘이 낮게 대화했다. 확인됐대. 그 작은 말 끝에 무언가가 달라졌다. 한 명이 화면을 가리켰고 다른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다가갔다. 뭘 확인했죠? 우리를 피해서 뭘 합니까? 그녀의 질문이 빠르게 이어졌다. 직원은 정중히 미소 지었다. 내일 안내에서 모두 설명됩니다. 오늘은 절차만 진행합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흐름은 바뀌고 있었다. 말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입술에 닿는 유리의 감촉이 차분했다. 손등 위에 빛이 얇게 앉았다. 진우가 옆에 앉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괜찮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숨은 여전히 일정했다. 서연은 복도 끝을 서성였다. 전화기 화면을 올렸다 내렸다. 검색창을 열었다. 이곳 이름, 의계원 사진, 후원자 명단, 단어들을 조합했다. 비슷한 사진들이 떴다. 오래된 기사 몇 건, 흑백에 가까운 오픈식 사진이 눈에 남았다. 작은 리본, 줄지어 선 사람들. 얼굴은 흐릿했지만 키와 자세는 선명했다. 서연은 화면을 확대했다. 특유의 손 모양, 어깨가 약간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습, 한 인물의 실루엣이 어딘가 익숙했다. 설마, 아니겠지. 그녀는 화면을 닫았다. 숨이 짧게 들썩였다. 그때 사회복지사가 다가왔다.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받겠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드릴게요. 서연이 곧장 물었다. 왜 어제부터 직원들이 우리를 유난히 본다고 느끼죠? 왜 갑자기 미팅을 만들어 우리를 부르죠? 왜 이곳 분위기가 바뀌죠? 사회복지사는 말끝을 단정히 세웠다. 정답은 내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록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표현을 부탁드립니다. 방치, 그냥 둔다 같은 말은 금지입니다. 서연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길게 뱉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끄는 건 당신들이에요. 그녀의 말은 여전히 직선이었다. 관리자가 멀찍이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무언가를 휴대전화에 적었다. 짧은 알림음이 울리고 곧 사라졌다. 점심이 지나고 복도는 한결 조용해졌다. 낮잠 들어간 병실 앞이 고요했다. 책을 읽어주는 봉사자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흘렀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순에게 물었다. 어르신, 오후 프로그램 안내드릴까요? 미술, 노래, 산책. 짧은 선택지가 반듯하게 놓였다. 말순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됐다. 내일 오면 듣겠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 숙임에는 조심스러운 존중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 미묘함을 보았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 태도가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얇게 가늘어졌다. 진우가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가족 채팅방에 링크가 하나 올라왔다. 누군가 어젯밤 찍은 로비 사진을 보냈다. 후원자 명패, 금빛 가장자리, 이니셜 몇 글자.
그는 화면을 천천히 넘겼다. 서연이 다가와 옆으로 보았다. 그녀의 손끝이 휴대전화 화면 가장자리를 스쳤다. 입술이 아주 작게 달싹였다. 말은 나오지 않았다. 관리자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내일 미팅 시간 안내드립니다. 오전 11시. 장소는 2층 강당. 가족 전원 참석 부탁드립니다. 강당이라는 단어가 공기 안에서 크게 울렸다. 작은 상담이 아닌 공개된 자리. 서연의 시선이 흔들렸다. 왜 강당이죠? 짧은 질문이 나왔다. 관리자의 대답은 짧았다. 정기 미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안내가 있습니다. 더 묻지 않아도 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복도로 돌아오자 직원들의 인사가 전보다 조용했다. 말순에게 건네는 눈빛이 한 톤 낮았다. 가볍지 않았고 서둘지 않았다. 존중은 때로 매우 작은 속도로 온다. 서연은 다시 검색창을 열었다. 이곳 연역, 초기 기부자, 설립 자문. 단어들이 하나로 묶였다가 흩어졌다. 결정적인 문장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 얇은 선이 생겼다. 진우가 물었다. 내일 같이 오지.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와야지. 그의 얼굴을 보지 않은 채였다. 그날 오후 사회복지사는 안내서를 건넸다. 재가 서비스 신청서, 방문 돌봄 안내, 가정안전점검 목록. 서연은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종이를 받아들고도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말수는 그 서류를 잠깐 내려다보았다. 미끄럼 방지, 가스 차단기, 현관 센서 등 작은 점들이 줄지어 있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문장들이었다. 로비 시계가 3칸을 더 움직였다. 해가 약간 기울었다. 유리 바닥에 빛이 누워졌다. 퇴근 시간 무렵 한 직원이 관리자를 불렀다. 속삭임이 짧게 오갔다. 관리자의 눈머리가 미세하게 말순에게 머물렀다. 그는 바로 시선을 거두었다. 서연은 그 찰나를 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몇 가지 가능성을 주워 담았다. 재단, 기부, 오래된 인연. 조각들이 맞닿으며 소리를 냈다. 그러나 확신은 없었다. 확신이 없는 의심은 사람을 더 예민하게 만든다. 그녀의 손끝이 파일 모서리를 몇 번 더 문질렀다. 종이 끝이 작게 구겨졌다 펴졌다. 퇴청 안내 방송이 짧게 울렸다. 복도 조명이 한 톤 낮아졌다.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하루의 문이 닫히는 소리였다. 관리자가 마지막으로 다가왔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는 짧게 인사하고 돌아섰다. 밖으로 나오며 바람이 얼굴에 닿았다. 가을 냄새가 한 겹 더 짙었다. 말수는 어깨를 펴고 하늘을 잠깐 올려다봤다. 구름의 결이 고르고 얇았다. 서연은 주차장으로 향하며 말했다. 내일 끝낸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뒷좌석 문을 열어 어머니를 먼저 태웠다. 작은 예의가 오래 버틴다. 차 문이 닫히고 도로로 나왔다. 신호가 바뀌는 동안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시는 저녁빛으로 바뀌고 있었다. 서연의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미팅 안내 문자가 도착했다. 장소, 시간, 참석자. 마지막 줄이 눈에 걸렸다. 안내 및 감사. 짧은 단어 2개가 유난히 선명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뭔가가 맞물린다. 그러나 끝까지 말할 수는 없었다. 말할수록 흔들릴 것 같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해가 거의 졌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요양원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 다시 눌렀다가 또 지웠다.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다. 진우는 어머니를 부축해 현관으로 들어갔다. 신발을 벗기고 의자에 앉게 했다. 끓인 물을 컵에 따랐다. 행동은 단정했고 말은 적었다. 말수는 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함이 손바닥에서 천천히 퍼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한 번의 깜빡임이 길었다. 그날 밤 가족 채팅방에 메시지가 한 줄 더 올라왔다. 내일 11시 강당. 모두 참석. 이모티콘 하나 없이 끝난 문장이었다. 서연은 침대 끝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복도와 액자, 금빛 글자, 얇은 봉투가 겹쳐졌다. 의심은 씨앗처럼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낮게 흘렀다. 밤은 오래 그러나 얕게 흘렀다. 시간이 조금씩 내일을 향해 밀렸다. 그리고 다음 날을 생각하자 서연의 얼굴이 아주 서서히 굳어갔다. 진우의 어깨도 직원들의 눈빛도 회의실의 공기도 강당의 문고리마저 조금씩 굳어져 갔다. 그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다. 다음 날 오전 하늘은 맑고 바람은 얇았다. 요양원 정문 앞 화단에 물기가 반짝였다. 시계는 11시를 조금 남겨두고 있었다. 서연이 먼저 들어섰다. 진우와 말순이 뒤를 따랐다. 강당 안내 화살표가 복도 끝에 서 있었다. 접수대 직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오늘은 정시 시작입니다. 가족분들은 강당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보조기구에 기대 선 어르신들, 직원들, 그리고 검은 명찰을 단 낯선 몇 명. 검은 명찰에는 재단, 감사, 법무라는 작은 글자가 보였다. 서연이 그 글자를 2번 읽었다. 숨이 얕아졌다. 강당 문이 열리자 정면에 스크린이 보였다. 좌석은 반원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앞줄에 원장과 관리자, 사회복지사가 앉았다. 옆줄에 두툼한 서류철을 든 남자가 있었다. 명찰에 준법지원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의 펜은 아직 뚜껑이 닿아 있었다. 서연은 중간열에 앉았다. 진우는 그 옆, 말수는 통로 끝 좌석에 조용히 앉았다. 손가방이 무릎 위에 얌전히 놓였다. 시간이 정각에 맞았다.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이크가 켜졌다. 오늘은 정기가족 안내와 더불어 중요한 공지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흔들림이 없었다. 첫 번째로 제가 서비스 안내와 방문 평가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체크리스트가 뜨았다. 둘째, 최근 접수 과정에서 확인된 표현과 기록의 취급에 대해 알립니다. 화면에 표준 문구와 금지 문구가 나란히 떴다. 정서적 압박, 방치, 그냥 둔다, 대상자 판단 불능 추정. 이 네 단어줄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사회복지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어제와 그제 상담 중 녹취는 내부 기록으로 보관되었습니다. 법과 지침에 따라 보호자 교육을 먼저 실시합니다. 서연이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지금 우리만 겨냥하는 겁니까? 목소리가 길게 뻗었다.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저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어제 상담실에서의 발언은 지침과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안내가 우선입니다. 준법 지원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이크를 받았다. 문장이 단정했다. 오늘은 징계 자리가 아닙니다. 절차 안내 자리입니다. 다만 금지 표현을 반복할 경우 보호자 권한을 일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진우가 무릎 위 손을 꼭 쥐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보다 호흡이 먼저 흔들렸다. 관리자가 연단 옆으로 나와 다른 화면을 띄웠다. 연역, 의계원 사진, 후원자 명패, 오래된 기사 제목, 사진 속 사람들이 일렬로 서 있었다. 흰 리본이 가슴께에서 반짝였다. 화면 하단에 작은 자막이 깔렸다. 초기 기부자, 설립 자문, 지역 케어 모델 시범. 서연의 시선이 화면에 붙었다. 그녀의 목덜미가 아주 천천히 굳어갔다. 의자 등받이가 미세하게 삐걱거렸다. 원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공지는 여기까지. 그가 말을 한 박자 멈췄다. 그 사이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낯익지 않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명찰에는 이사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연단 옆에 서서 원장과 짧게 인사를 나눴다. 이사장은 정중한 목례로 인사를 대신했다. 오늘 안내에 더해 한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지 않았으나 돌아갈 데가 없었다. 강당 뒤쪽에서 작은 속삭임이 일었다. 직원 몇 명이 눈을 맞췄다. 펜 뚜껑 몇 개가 조용히 열렸다. 이사는 화면을 넘겼다. 초기 운영 보고서의 첫 장이 크게 떴다. 제목 아래 작게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익명 기부자 A, 자문 대상자 Y,
핀으로 가려진 듯한 이니셜. 서연은 안경을 밀어 올렸다. 숨이 조금 더 짧아졌다. 손가락이 가방끈을 2번 쓸었다. 이사는 말을 아꼈다. 익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록은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중과 기록 사이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가족별 면담이 이어집니다. 그 전에 공통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교육 영상을 켰다. 노인 의사결정 지원 원칙이 차분한 내레이션으로 흘렀다. 자기결정, 최소 제한, 최선의 이익, 관계의 존중. 4단어가 천천히 스크린을 채웠다. 영상이 끝나자 조명이 조금 밝아졌다. 준법 지원인이 다시 말했다. 어제 기록된 발언은 법과 지침에 비추어 검토 중입니다. 오늘은 경고가 아닌 안내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보호자 변경 심사에 착수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보호자 변경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목소리 끝에 가시가 번졌다. 직접 돌봄을 담당할 의사와 태도, 금지 표현의 반복 여부, 당사자 의사 존중 정도를 종합합니다. 그가 조용히 답했다. 강당 한편에서 직원이 손을 들었다. 내부 연락을 확인하자며 관리자에게 다가갔다.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전화를 보았다. 짧은 메시지 하나. 짧은 고개 끄덕임 하나. 공기의 결이 눈에 보이지 않게 바뀌었다. 말수는 연단이 아닌 사람을 보았다. 옆자리의 작은 떨림, 뒤쪽의 낮은 속삭임, 정면의 단단한 시선.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찾는 중이었다. 서연은 의자를 살짝 앞으로 당겼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 말했다. 우리는 지쳤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고 그 사실은 다른 사실을 가리려 했다. 이사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적었다. 지쳤다는 말과 짐이라는 말의 차이는 큽니다. 그 차이를 정확히 배워야 합니다. 문장이 칼날이 아니라 줄자처럼 뻗었다. 원장은 회의 구조를 정리했다. 지금부터 가족별 면담을 하겠습니다. 면담은 2개 조로 나뉩니다. 한 조는 제가 서비스 설계, 다른 조는 기록 확인 및 교육. 서연이 벌떡 일어날 듯 하다가 멈췄다. 진우가 옆에서 손목을 아주 가볍게 잡았다. 잡는다는 말보다 멈춰준다는 말에 가까웠다. 관리자가 2장의 번호표를 건넸다. A-2, B-3. 종이 표면이 손끝에서 바삭거렸다. 서연은 A-1을 쥐었다. 진우가 B-3을 받아들었다. 면담실 앞 복도는 조용했다. 의자 간격이 넓었고 벽에는 달력과 봉사 사진이 걸려 있었다. A-1 가족이 먼저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 여백이 생겼다. 서연은 핸드폰 화면을 켜고 빠르게 스크롤했다. 검색창, 기사, 오래된 사진. 어젯밤에 보던 이미지를 다시 찾았다. 후원자 명패 클로즈업. 이니셜. 그리고 자세. 한쪽 어깨의 기울기. 익숙한 실루엣. 설마. 그 단어가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다시 매몰됐다. 확신이 없었다. 확신이 없는 의심은 사람을 더 예민하게 만든다. 문이 열리고 A-1 가족이 나왔다. 표정은 풀리지 않았지만 호흡은 한 톤 낮아져 있었다. 관리자가 말했다. A-2 들어오세요. 서연이 일어섰다. 진우는 말순을 바라봤다. 괜찮지, 어머니.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면담실 안은 작은 테이블과 3개의 의자뿐이었다. 준법 지원인과 사회복지사가 앉아 있었다. 기록지 상단에 어제 시간대가 정리되어 있었다. 먼저 어제 발언 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준법 지원인이 말했다. 녹취는 내부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에는 사용됩니다. 스피커에서 짧은 음성이 흘렀다. 방치해도 된다. 그 말이 녹음 상태 그대로 튀어나왔다. 공기 온도가 한 칸 내려갔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감정이 올라와서 순간에 그만. 말이 끝까지 닿지 못했다. 사회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표현은 그대로 상처가 됩니다. 상대가 가족이면 더 깊습니다. 준법 지원인이 안내문을 건넸다.
경고가 아닌 교육 조치입니다. 금지 표현 재발 시 보호자 권한 일시 정지 및 변경 심사에 들어갑니다. 서연이 안내문을 받아들었다. 종이가 생각보다 두꺼웠다. 문장마다 작은 체크박스가 있었다. 그녀는 펜으로 첫 칸을 체크했다. 면담은 길지 않았다. 나오는 길에 관리자가 조용히 말했다. 11시 30분 강당에서 다시 모입니다. 짧은 공지, 짧은 숨. 복도 끝 의자에서 말순이 일어나 있었다. 진우가 다가와 팔을 가볍게 받쳤다. 세 사람의 걸음이 강당 쪽으로 향했다. 강당 조명이 조금 낮아졌다. 스크린은 대기 화면으로 멈춰 있었다. 좌석 사이에 얇은 웅성거림이 떠다녔다. 원장이 다시 연단으로 올라섰다. 이사와 눈을 맞췄다. 관리자와 사회복지사가 양옆에 섰다. 이사는 한 장의 얇은 서류를 들고 있었다. 가장자리가 깨끗했고 인쇄는 선명했다. 지금부터 짧은 안내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끝은 멀리 갔다. 화면이 바뀌었다. 오래된 사진이 다시 떴다. 그리고 새 사진 한 장이 옆에 붙었다. 누군가가 아주 작게 숨을 들이켰다. 서연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다. 진우의 눈동자가 커졌다. 말순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관리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확인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철자는 정확했고 날짜는 맞았습니다. 강당 뒤에서 문 하나가 조용히 닫혔다. 안내방송이 아주 작게 준비음을 흘렸다. 펜 몇 자루가 종이 위에 놓였다. 이사는 마지막 문장을 준비했다. 원장은 마이크 각도를 고쳤다.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들었다. 준법지원인은 펜을 내려놓았다. 공기가 한 겹 더 조여들었다. 사람들의 자세가 반뼘 높아졌다. 조명은 변하지 않았지만 빛의 방향이 달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사장이 입을 열었다. 첫 음절이 강당 천장에 닿았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누군가는 손을 포겠다. 누군가는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이사장이 첫 문장을 꺼냈다. 확인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사진이 커졌다. 개원식, 흰 리본,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작은 실루엣. 화면 옆에 새 사진이 붙었다. 오늘의 로비, 후원자 명패, 초기 기부자라는 금빛 글자. 관리자가 이름을 읽었다. 윤말순. 강당의 공기가 한 칸 더 조여들었다. 원장이 마이크를 받았다. 이곳의 초창기 운영을 지탱해 주신 익명 기부자 A. 가정 돌봄 모델을 함께 만들었던 설립자문.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통로 끝 좌석. 조용히 앉아있던 노인 한 사람. 말순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등은 고닫고 걸음은 단정했다. 마이크가 그녀 앞으로 향했다. 서연의 손에서 펜이 미끄러졌다. 진우의 눈이 커졌다. 직원들의 어깨가 반뼘 내려갔다. 원장이 말했다. 윤말순 어르신 감사합니다. 이곳은 어르신이 처음부터 지켜오신 뜻 위에 서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말순이 마이크를 잡았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목소리는 낮고 끝이 분명했다. 오늘 제가 맡기는 건 제 노후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무례를 이 방에 그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제 의지입니다. 여긴 제가 세운 곳의 정신을 지키는 집입니다. 예의는 나이보다 먼저 배우는 겁니다. 강당 뒤편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앞줄의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박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침묵이 먼저 예의를 만들고 있었다. 말순이 한 문장을 더 얹었다. 돌봄은 맡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더 먼저요. 서연의 얼굴에서 빛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준법 지원인이 마이크를 받았다. 어제와 그제의 발언은 모두 기록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침에 따라 즉시 교육 조치가 이루어지고 보호자 권한 변경 심사에 착수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덧붙였다. 당사자 의사 존중을 최우선으로 하여
제가 서비스와 분담표를 즉시 설계하겠습니다. 가족 전원 참여를 요청합니다. 첫째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둘째의 화면이 다시 켜졌다. 멀리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잡고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봄 요일 제가 먼저 맡겠습니다. 강당의 공기가 조금 풀렸다. 그러나 중심은 여전히 말순에게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원장이 안내를 이어갔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첫째, 윤말순 어르신의 당사자 의사에 따라 제가 서비스 우선. 둘째, 보호자 권한 잠정 정지 및 변경 심사 개시. 서연이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저는. 말끝이 떨렸다. 이사장이 손바닥을 조용히 들어보였다. 지금은 안내가 먼저입니다. 이후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자가 로비 사진 한 장을 띄웠다. 후원자 명패의 금빛 테두리. 날짜와 철자. 그리고 옆에 작은 문장. 설립 정신 존엄 동행. 말순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여기에 이름을 새기려 했던 적은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보다 마음이 오래 남는다고 믿었으니까요. 다만 오늘은 마음을 잊지 말자는 말을 하겠습니다. 강당 앞줄에서 박수가 조심스럽게 시작됐다. 뒤줄이 따라붙었다. 박수는 커지지 않았지만 깊어졌다. 서연이 두 손으로 파일을 감쌌다. 종이의 모서리가 구겨졌다 펴졌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숨이 짧게 들썩였다. 진우가 고개를 숙였다. 옆에 자리에서 누군가 손수건을 건넸다. 아무 말 없이. 그 조용함이 더 많은 말을 했다. 원장이 결론을 정리했다. 지금부터 서류를 통해 절차에 들어갑니다. 교육 이수와 사과 방식, 분담표와 제가 서비스 동선을 확정합니다. 모든 과정은 공개적으로 기록합니다. 준법 지원인이 한 줄을 더 보탰다. 그리고 차별 발언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오늘의 기록은 교육 자료로 쓰입니다. 말순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내려다봤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웃지 않았지만 표정은 밝았다. 나는 오늘도 내 걸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도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서로의 말부터 가볍게 만드는 일입니다. 강당 천장에 조용한 빛이 퍼졌다. 직원들이 한 줄씩 고개를 숙였다. 고개 숙임이 인사이자 결심이었다. 서연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발언 기회를 요청합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체온이 느껴졌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관리자가 강당 연문을 열었다. 가족별 서류 확인과 서명, 교육 일정 배정, 분담표 초안 확정. 표지판이 잔잔히 흔들렸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수는 사라졌고 실무가 시작됐다. 그러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말수는 통로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발끝은 여전히 타일줄을 따라갔다. 호흡은 일정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문턱 앞에서 그녀가 아주 잠깐 멈췄다. 그리고 뒤돌아 강당을 한 번 더 보았다. 그 시선에 오래된 시간들이 얇게 겹쳤다. 서연은 그 시선을 보았다. 입술이 떨렸다. 말을 준비했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진우가 어머니 옆에 섰다. 작게 말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은 약속처럼 가볍고 결심처럼 단단했다. 복도에서 직원 한 명이 걸음을 멈췄다. 작게 그러나 또렷이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 인사에는 첫날의 무심함이 없었다. 강당 문이 닫히기 직전 이사장이 마지막으로 한 줄을 남겼다. 오늘의 절차는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은 서류와 행동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문이 닫혔다. 손잡이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왔다. 빛이 복도 바닥에 길게 누웠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다. 강당이 비고 실무가 시작됐다. 관리자가 가족들을 순서대로 불렀다. 서류 더미가 한 장씩 얇아졌다. 준법 지원인이 교육 이수 서약서를 펼쳤다. 금지 표현 재발 금지. 정서적 압박 중단.
제가 서비스 우선 동의. 체크칸에 표시가 들어갔다. 서연이 펜을 들었다. 첫 칸에 동그란 표. 둘째 칸에 서명. 셋째 칸에서 잠깐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사인했다. 사회복지사가 분담표를 고정했다. 평일 저녁 진우. 토요일 오전 첫째. 일요일 오후 둘째. 병원 동행은 돌아가며. 긴급 연락 1순위는 막내, 2순위는 첫째. 칸마다 이름이 또렷이 들어갔다. 원장이 결제선을 그었다. 오늘부로 보호자 권한 잠정 정지. 변경 심사 개시. 임시 보호자는 진우로. 문장이 짧고 분명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체온이 내려와 있었다. 알겠습니다. 저 배우겠습니다. 그 말은 변명보다 길었고 다짐보다 짧았다. 교육 일정표가 건너갔다. 노인 의사결정 지원. 차별 예방. 돌봄 기술 기초. 3주 주 2회. 이수 확인서 제출. 관리자가 또 한 장을 꺼냈다. 사과문 초안 양식이었다. 공개적 표현으로 상처를 드린 점. 당사자 의사와 존엄을 침해한 점. 재발 방지 계획. 세 줄로 정리해 제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끝에서 바스락거렸다. 그녀는 파일 속 펜을 찾아 첫 줄을 적기 시작했다. 진우가 안전점검 확인표에 서명했다. 가스 차단기 설치. 현관 센서 등 부착. 욕실 미끄럼 방지 패드. 일주일 내 완료. 설치 기사 일정이 잡혔다. 날짜와 시간이 문자로 도착했다. 확인 버튼이 눌렸다. 사회복지사가 제가 서비스 경로를 안내했다. 낮 시간 프로그램 주 3회. 방문 돌봄 주 2회. 약 복용 알림 연동. 앱 설치와 연습. 말수는 휴대전화 화면을 천천히 넘겼다. 글씨 크기를 키웠다. 알림 시간을 8시와 9시로 맞췄다. 손끝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사장이 마지막 서류를 펼쳤다. 감사의 뜻과 함께 지정 기부 변경서였다. 익명 기부자의 일부를 캠페인으로 전환. 연령 차별 금지, 존엄 안내, 보호자 교육 개발. 제목이 또렷이 박혀 있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새기지 말아주세요. 대신 배움이 남도록 해주세요. 짧은 문장이 길게 울렸다. 원장이 손을 모았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 뜻을 지키겠습니다. 잠시 후 작은 기자재가 옆 테이블에 놓였다. 녹음 버튼 대신 카메라가 켜졌다. 교육 자료용 인터뷰였다. 사회복지사가 안내했다.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목소리만 원칙만 남깁니다. 말수는 한 문장만 남겼다. 가족은 맡기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장이 첫 화면의 제목이 되었다. 가족 면담실에서는 첫째가 서류에 사인했다. 돌봄 요일, 지각시 대체 규칙, 비상시 차량 지원. 그는 눈을 들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배우겠습니다. 둘째의 영상창이 다시 켜졌다. 출장표 한쪽에 분담표가 붙었다. 일정 충돌 시 교환 규칙을 소리내어 읽었다. 목소리는 짧았지만 진지했다. 서연은 사과문 초안을 접수대에 올려두었다. 문장이 어색했다. 그러나 단어는 분명했다. 정정할 부분이 빨간 펜으로 표시되었다. 지적은 날카롭지 않았고 안내는 자세했다. 준법 지원인이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오늘 교육조치 수령. 다음 주 1차 이수. 한 달 뒤 재검토. 반복 위반 시 보호자 변경 확정. 그는 체크박스를 4번 눌렀다. 로비 한편에서 직원 교육 안내 포스터가 교체되었다. 큰 글자로 쓰인 5단어. 존엄. 자기결정. 동행. 안전. 예의. 말수는 그 포스터를 한번 바라봤다. 눈빛이 얇게 웃었다. 누구도 크게 떠들지 않았지만 공기는 분명히 바뀌어 있었다. 점심 무렵 강당 옆방에서 짧은 인사가 있었다. 직원 몇 명이 돌아가며 말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고개 숙임이 가볍지 않았다.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섰다. 어머니. 그 한 단어가 길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번의 사과가 같은 무게로 떨어졌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다 실수한다. 다음이 다르면 된다.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진우가 방문 일정을 공유했다. 캘린더가 세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동시에 열렸다. 알림이 같은 시간에 울리도록 맞춰졌다. 관리자가 마지막 안내를 건넸다. 오늘 기록은 전부 남습니다. 사과문 공개는 내일부터 로비 게시판. 교육 이수 현황은 내부 시스템에. 보호자 변경 결과는 한 달 뒤 공문으로. 바깥 공기가 밝았다. 유리문을 통해 햇빛이 길게 들어왔다. 말순이 천천히 일어섰다. 등은 고닫고 걸음은 일정했다. 출구로 가는 길 직원이 앞문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 인사엔 어제의 서두름이 없었다. 현관에 서서 말순이 숨을 고르게 들이켰다. 오늘은 상담이 아니었다. 정리였다. 그리고 시작이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진우가 옆에서 걸음을 맞췄다. 서연이 반걸음 뒤에서 따라왔다. 셋의 속도가 처음으로 같아졌다. 차에 오르기 전 서연이 다시 말했다. 어머니, 교육부터 다 듣고 오겠습니다. 봉사도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파일을 가슴께로 꼭 안았다. 말수는 하늘을 잠깐 올려다봤다. 얇은 구름, 가벼운 바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길게 보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신호가 바뀌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침묵은 무거움이 아니라 자리를 만드는 시간이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진우가 싱크대 아래를 열었다. 가스 차단기가 내일 설치될 자리를 비웠다. 현관 센서 등도 박스에서 꺼냈다. 작은 변화들이 눈에 보이는 곳으로 올라왔다. 말수는 찻잔을 꺼냈다. 물을 올리고 찻잎을 넣고 시계를 보았다. 8분. 시간을 지키는 버릇은 변하지 않았다. 서연이 의자에 앉아 손바닥을 펴보였다. 빨간 펜 자국이 묻어 있었다. 사과문 초안의 흔적. 그녀는 웃지 않았지만 표정이 조금 풀렸다. 진우가 물었다. 어머니, 내일 낮 프로그램 같이 가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치는 좋다. 찬물이 준비되었다. 작은 잔에 차가 비쳤다. 따뜻함이 손을 따라 번졌다. 말수는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오후빛이 기울었다. 오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만 그 그림자 끝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속 문장을 정리했다. 사람은 나이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족이라면 더더욱. 그리고 예의는 배움으로 채운다. 테이블 위에 분담표가 놓였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누군가 움직일 것이다. 그 움직임들이 모여 누군가의 하루가 바로 설 것이다. 그날 저녁 요양원 로비 게시판에 종이 한 장이 붙었다. 서연의 사과문이었다. 첫 줄은 짧았고 둘째 줄은 길었고 마지막 줄은 분명했다. 다시는 같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직원 교육실에서는 새로운 영상이 틀어졌다. 첫 화면에 문장이 떴다. 가족은 맡기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막 아래에 작은 이니셜이 찍혔다. Y, M.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누구의 마음이기도 한 두 글자. 밤이 내려오고 집은 조용했다. 알람이 8시와 9시로 설정되어 있었다. 작은 소리로 울릴 것이다. 그 소리에 맞춰 누군가가 약을 준비하고 누군가가 문을 한 번 더 닫고 누군가가 안부를 묻겠다. 말수는 등을 의자에 기대고 눈을 감았다. 몸의 힘이 천천히 풀렸다. 그녀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 충분했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윤말순의 이야기가 끝났다. 사람을 겉모습과 나이로 판단하지 말자는 마음이 한 번 더 또렷해졌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시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품격 있는 사이다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